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산악사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족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체중과 배낭의 하중이 허리, 무릎, 발목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산할 때는 경사가 급할수록 걸음의 속도는 늦추고 보폭을 작게 하는 게 좋고요. 또 무릎을 굽혀서 가볍게 내디디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도 즐거운 산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가 정말 야외 활동하기에 최적화된 날씨가 아닐까 합니다. 햇빛이 따가워서 좀 나가기가 꺼려지다가도 막상 나가게 되면은 선선한 바람 때문에, 바람 덕분에 참 좋네요. 자, 이런 날씨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영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느 산으로 저희를 또 안내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 하동, 함양군 총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그 면적은 약 48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요. 이 면적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소들과 비교해보면 북한산 국립공원의 약 6배, 서울특별시의 약 0.8배, 평수로 따져보면 1억 4,60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높고 긴 주능선에 의해서 지리산에서 흐르는 계곡들은 낙동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로 나뉘는데요. 두 강의 수계를 이루는 화엄, 피악골, 뱀사골, 백무동, 칠선, 대원사 계곡 등 대형 계곡들이 지리산 경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대형 계곡들 알고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나 그 여름 피서지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곳 같은데요. 네. 자, 지리산에는 유독 또 가볼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별한 장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리산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지혜로운 이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때문인지 지리산은 어느 산보다 많은 은자들이 돌을 닦으며 정진해 왔으며 지리산 골짜기에 꼭꼭 숨어든 은자는 그 수를 추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리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민족적 숭앙을 받아온 민족신앙의 영지였습니다. 지리산의 영봉인 천왕봉에는 천여 년 전에 성모사란 사당이 세워져서 성모석상이 봉안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고단에는 신라시대부터 선도성모를 모시는 남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천왕봉과 노고단 말고도 반야봉, 종석대, 영신대 같은 이름들도 신앙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네. 자, 다른 곳들도 참 그렇지만 방금 말씀을 해주신 반야봉이나 종석대 그리고 영신대, 노고단에 그 신앙의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 지리산 하면은 이제 노고단 생각나는데 그것보다도 또 더 유명한 게 또 있잖아요. 반달가슴곰. 네,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아주 건강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겨울 새끼 5마리를 낳아 지리산 생태계에서의 완벽한 적응을 알린 반달가슴곰을 포함해서 사양노루, 하늘다람쥐 등 포유동물 42종과 조류 130여 종,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38호인 화엄사 올번나무를 비롯한 식물 1,500여 종, 양서파충류 27종, 곤충류 약 4,500여 종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 국립공원의 합계와 비교해보면 식물의 50%, 포유류의 70%, 곤충의 60%가 지리산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분포하는 동식물들의 절반이 넘는 종류가 지리산에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자연의 보고다라고 네.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맘때가 되면 봄이 되면은 지리산에 또 유명한 게 또 있잖아요. 네, 봄에는 벚꽃만큼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리산 국립공원의 만복대 아래 산동면을 대표하는 산수유꽃입니다. 네. 산수유꽃이 만개한 구례의 지리산 자락 산골마을과 벚꽃이 흩날리는 섬진강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녀가셨고요. 해를 거듭하면서 그 방문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꽃 개화 시기가 조금 빨라서 3월 22일에서 3월 30일에 산수유 축제가 있었는데요. 산수유와 벚꽃이 지면서 비교적 한적해진 지리산 계곡 곳곳에 볕이 잘 드는 곳에는 진달래, 얼레지, 자주개불주머니, 큰 개별꽃 등 야생화들이 속속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흐드러진 산수유나 벚꽃 구경도 좋지만요. 식물도감을 한 권 들고 탐방로 주변의 작은 야생화를 찾아보시는 것도 지리산 국립공원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와, 1,500여 종의 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지리산 사계절 내내 많은 꽃들이 쉴 틈 없이 얼굴을 내밀면서 또 사람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산수유 꽃도 보고 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좀 등산을 해볼까, 산행을 네. 해볼까 싶은데요. 지리산은 또 종주길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에 또 유명한데 이 종주길을 가보려는 분들에게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코스가 있을까요? 네, 지리산 국립공원의 종주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준흥선 종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대종주, 태극종주 등 종주라 불리우는 여러 가지의 길 중에 핵심이 되는 구간이고요. 종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간 또한 이곳입니다. 종주 코스는 노고단 고개에서 천왕봉까지 25.5km의 준흥선을 따라서 한반도의 근간인 백두대간의 남쪽 끝을 이루는 길인데요. 준흥선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경관으로는 천왕봉의 일출, 벽소령의 달, 제석봉과 노고단의 운해, 태석평전의 철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천왕봉 일출은 우스갯소리로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할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종주 코스는 산불 예방 기간이 끝나는 5월 1일부터 출입이 가능하고요. 새벽 3시부터 입산이 가능합니다. 각 입산 지점이나 대피소마다 통과 가능 시각이 정해져 있으니 산행 계획 전 입산 시간 지정제에 대해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일출이나 달, 운해를 보기 위해서는 능선상에 위치한 대피소를 사전에 예약해서 전날 미리 올라오셔야 합니다. 네, 종주 코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리산 하면 참 걷기 좋은 산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암벽 등반은 뭐 설악산이나 북한산이 하기 좋고 네. 지리산은 뭐 걷기에 좋다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던데요. 종주 코스가 막 2박 3일 걸리고 이러니까 네. 너무 또 시간 내기도 힘들고 길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또 다른 코스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리산 국립공원에 갔으니 천왕봉은 한번 올라갔다 오셔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천왕봉을 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코스, 중산리 칼바위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산리 탐방 안내소를 출발해서 칼바위, 노타리 대피소를 거쳐 천왕봉에 오르는 탐방 코스로 왕복 10.8km, 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조금은 긴 코스입니다. 그래도 종주 코스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네. 당일 산행으로 천왕봉을 오르면서 지리산의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대표 코스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중산리 계곡을 따라 펼쳐진 지리산 국립공원의 자연뿐만 아니라 코스 중간에 위치한 법계사에서 보물제 473호, 법계사 3층 석탑을 둘러보며 잠시 쉬어갈 수도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코스입니다. 네, 산행 난이도가 총 5단계죠.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코스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2단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코스 있을까요? 네, 흙길 탐방로로 가을철 억새군락과 고산지의 아름다운 경관 조명이 가능한 지리산 서북능선의 대표적 탐방 코스인 만복대 코스가 있습니다. 네. 성삼재 주차장 건너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만복대에 이르는 코스로 편도 약 5.4km,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탐방로는 폭이 좁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사는 있지만 많은 부분이 흙길로 되어서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산행이 가능합니다. 정상부는 사방이 확 트인 초지, 그러니까 억새밭이죠. 그래서 주변 산봉우리와 경관 조망이 용이하고요. 특히나 이 코스는 가을철에 은빛 억새 물결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코스 종주길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요, 지리산에는 코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코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거기에서 코스를 선택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리산은 이렇게 큰 면적과 또 사계절 내내 절경을 또 자랑을 하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참 많이 찾으시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에 따른 또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리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곳곳에는 그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훼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주 능선상의 세석 대피소와 장터목 대피소 등 대피소 주변은 무분별한 비박으로, 그리고 탐방객들이 몰리는 주요 탐방로와 유명 봉우리, 정상부는 발을 디디는 압력, 즉 다밥으로 인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간, 악천후 등 무리한 산행에 의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고요. 훼손의 진행을 막고 훼손지의 복원을 위해, 그리고 사고 발생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은 대피소 주변에서 이루어지던 비박이 사라지고 과도한 탐방객이 몰려 혼잡을 빚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된 지리산 국립공원의 입산시간 지정제를 바탕 삼아 올해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소백산, 월악산, 가야산 국립공원으로 확대 시행되었고요. 2015년부터는 전 국립공원에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행 배경, 입산 가능 시각, 지점별 통과 시각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명소에는 사람들로 인한 문제가 꼭 불거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어디를 가든 명소를 명소로 지켜주고 자연 그대로 지켜주는 노력과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좀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형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는요,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